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자, 저번 주에 단기 매매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저번 주 금요일 날 단기는 추자연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추자연이 뭐죠? 추세, 추종의 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수급이 자연적이냐 인위적이냐에 대한 부분에서 자입니다. 그죠? 연속성이 있느냐 비연속성이고 불안정한 연속성이냐 이 부분에 대한 강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항상 먼저예요. 추세가 항상 추세 추종 우선의 원칙이에요. 추세를 타야 돼요. 단기는 추세 안 탄 종목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단기 하겠다는데 내가 기다리겠다는 전략은 그건 단기가 아니지. 그죠? 추세 추종의 원칙이에요. 그렇다고 뭐 단기라고 해서 갑자기 하루 스캘핑이나 이런 걸 한다면 그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방법들을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단기는 추자연이지. 이제 추자연이 뭔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추세 추종의 원칙 우선주의다. 그 다음에 자연적인 수급이냐 인위적인 수급이냐,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느냐 비연속성이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추자연은 뭘부터 보느냐? 추세부터 본다 그랬죠. 추세. 근데 거기서 일봉을 볼 수도 있어요. 일봉의 추세선상을 본다든가 분봉의 추세선상을 봐야 됩니다. 일봉과 분봉으로 먼저 체크를 한다.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흔히 일봉을 체크한다는 건 내가 이건 스윙의 개념의 단기까지는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스윙이 어느 정도예요? 보통은 일주일에서 한 10일 사이 이 정도의 단기 전략은 세우겠다는 게 일봉을 보고 투자하는 추세 추종, 추자연의 단기적 매매 방식입니다. 분봉은 뭘 보고 투자하는 거예요? 분봉은 스캘퍼나, 그러니까 오늘 하루 내에 나는 오늘 들어갔다 오늘 무조건 나올 생각이야. 나는 오버나이트 하지 않아. 밤을 새지 않겠어. 이렇게 마음을 먹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성향이 그러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조건 분봉을 봐야 돼요. 나는 오버나이트 하지 않겠어 해놓고 일봉 봐버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러면 자기의 어떤 정확한 매매 방식의 어떤 확고부동한 매매 방식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자기 성향이 맞는 매매 방식이라면 나는 오버나이트 하지 않겠어. 나는 시장을 믿지 않아. 나는 오늘 산 거는 무조건 오늘 정리하고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분봉을 봐야 돼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상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상한가 따라잡기잖아요. 그건 오버나이트 분명히 상따 했는데 거기서 빠져버리면 손절이지만, 자, 상따라는 게 올라가서 상한가 바뀌었어요. 그럼 그건 오버나이트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갭 상승까지 노리는 전략이기 때문에. 보통 그건 다 오버나이트예요. 그래서 스캘퍼의 개념은 뭐냐면 장중에 분봉을 보고 갑자기 즉 추세를 세우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일봉은요? 일봉을 보는 이제 우리가 스윙 관점의 단기 매매는 일봉을 보고 하는데 일봉상에서의 추세를 세우는 경우를 말해요. 그 차트 모양은 비슷해요. 분봉이나 일봉이나 비교해 보면 추세를 세우는 것들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분봉은 급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급한 매매법이에요. 그죠? 요건 조금 기다리는 매매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는 단기라고는 하지만 너무 분봉, 즉 스캘퍼식의 매매는 아니고 나는 어느 정도 일주일간의 추세를 보고 들어가는 전략이야 라고 한다면 일봉 매매법. 일봉으로 보고 이제 그 추자연을 먼저 체크를 하는 거죠. 그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추세 추종에서 일봉은 약간은 긴 개념이에요. 분봉은요 짧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스캘퍼의 개념이고, 스캘퍼가 오버나이트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초단타 전략이야. 이 긴 개념 뭐라고?
스윙이라는 얘기예요. 스윙. 나는 스윙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자연적인 수급이냐, 추세를 탔느냐, 그 다음에 추세 추종, 추세를 먼저 탔느냐, 자연적인 수급이냐, 연속성이 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단기를 하겠다면 이 방식을 안 하고는, 자, 우리가 흔히 이제 단기를 들어갔어요. 추세를 탔어요. 그럼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뭐라고? 고잉하는 거예요. 추세를 내가 함부로 예측하고 뭐 하지 말라고? 잘라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키가 어느 정도인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거는 분봉이나 일봉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차트입니다. 눈으로 보면서 추세를 잡아나가, 즉 단기 매매를 하는데 차트를 안 본다. 이거는 이제 어불성설인 얘기고, 제가 가능하면 차트 보지 마라고 얘기하지만 단기 매매를 하면서 차트를 안 본다.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눈으로 봐야지. 눈으로 봐야 추세를 탔는지 안 탔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흔히 이제 빨갛게 물들기를 바랍니다. 어떤 게? 계좌가. 빨갛게 물들기 바라잖아요. 그렇죠? 우리 앵커님 지금 옷 색깔처럼 빨갛게, 완전 빨간색은 아니지만 빨갛게 물들기 바랍니다. 이 옷 색깔이 이게 화면상을 보니까 약간 칙칙이고, 이게 크림슨색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색깔이었어요. 우리가 졸업한 대학교에. 그래서 이게 학교 다닐 때는 이 색깔의 옷을 정말 즐겨 입었는데 지금은 이게 굉장히 칙칙해 보이네요.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 펜도 빨간색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빨갛게 물들길 바라겠다. 뭐가? 내 계좌가. 그러니까 그 점에서 꼭 좀 참고를 하시고, 추세는 결국은 이 추자연의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뭐다? 내 매매 성향을 파악하고 내 매매 성향이 단기라면 이곳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매매 성향이 단기라고 얘기해놓고 손절을 두려워한다. 그럼 단기가 아닌 거지. 나는 손실이 나면 객입니다. 나는 원치 않는 중장기를 매매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매매 성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자기 매매 성향이 단기면 단기가 꼭 성공한다는, 중장기도 성공한다는 확실한 보장은 없어요. 근데 주식은 확실한 보장들은 할 수가 없어요. 뭐 보장 이런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내 매매 성향이 단기인지 중장기 성향인지 이걸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근데 이걸 계속 나는 중장기 성향입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니에요. 내가 보기엔 안 그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왜? 수익만 나면 파는데 사서 바로 수익 나는 것들은 굉장히 단기로 끊어내요. 그리고 나서 사서 손실이 나는 것들은 중장기로 가져갑니다. 왜? 난 손실을 절대 볼 수 없어.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야. 아니, 이때까지 뭘 그렇게 인생에서 계속 성공만 했다고. 나는 한 종목도 뭐 어떤 개그맨이 한 번도 투자에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랑 삼아 하더라고요. 그거 자랑 아니에요. 그게 언젠가는 크게, 그래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부동산 비중이 훨씬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주식에 대한 확신.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실패한 게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 확신을 왜 더 가지지 못했느냐에 대한 후회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동산 비중이 이제 자산의 투자 비중 중에 부동산 비중이 훨씬 높더라고. 저는 주식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게 뭐 월등하게 높을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그럼 이제 자기가 확신 있는 쪽에 더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만큼 저렇게 실패한 적이 없다. 실패는 할 수 있습니다. 실패라는 게 견디면 실패가 아닌 거죠. 견디면 실패가 아닌 거지. 근데 정말 그 종목이 마냥 대형주라고 해서 마냥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성장성 있는 종목만
잘 잡아간다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투자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불안해하지 않고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삼는다면 이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수익을 어느 정도 내느냐에 대한 부분도 참고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서 얘기하는 거는 뭐의 원칙에 입각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학의 원칙에 입각해서. 경제학은 뭐예요?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용, 최소의 비용 뭐냐? 시간, 돈. 그죠? 이거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하는 최소의 비용으로 뭐? 최대의 효과. 최대의 효과는 뭐? 이익. 그 최소의 시간과 최소의 돈으로 최대의 이익을 이끌어내는 그게 경제학의 이제 기본 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이제 시간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수익은 극대화하는 전략이 뭐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계속 견뎌가면서 물 태웠다가 본전되면 빠져나온다는 전략은 그거는 글쎄요. 그게 이제 전략상으로는 뭐 크게 나쁘지는 않은 전략인데 우리가 여기서 뭐 본전하려고 지금 주식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항상 본전을 위해서 달려간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항상 내 수익이 아니라 내 수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나는 내 미래를 위해서 달려갑니다가 아니고 저는 본전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되 제가 주식하면서 이제 배웠던 그 명언, 그러니까 이제 명언 중에는 겸초손 만수익이라는 게 있어요. 만초손 겸수익. 죄송합니다. 만초손 겸수익입니다. 자만하거나 만용을 부릴 때죠. 불러올 초, 손실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만은 손실을 불러오고 겸수익, 그죠? 겸손은 거둘 숫자, 이익을 거둔다는 얘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다? 항상 주식시장에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가 전에 얘기했죠.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항상 오늘 손실도 볼 수 있고 수익도 볼 수 있다는 항상 그 겸손한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임해야 거둘 숫자, 익자, 그러니까 수익을 거둔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을 거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꼭 좀 참고하십시오. 자, 추세 추종.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서 추세 추종으로 시작합니다. 단기는 그게 분봉이 됐든 일봉이 됐든 추세 추종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자연이 안 붙으면 자연스러운 수급이나 연속성이 안 보이면 뭐 한다고? 냉정하게 손절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우리가 추세도 보고 신문기사 내용도 보면서 뭘 잡아냈어요? 시젠. 진단키트주죠. 대원제야. 요거 잡아냈죠. 홀대원. 밤에도 짜반? 이거 했잖아요. 그죠? 오아넨 이거 밤에도 짜반 이거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 두 종목은 우리가 뭘 보고 추세선상에서 잡아냈어요? 자, 적용해 보자니까 추세는 탔는데 뭘 보고? 일봉을 보고. 그러면 이건 뭐다? 적어도 스윙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일주일 지났어요. 거기서 그냥 찌글찌글 하고 있어. 이건 뭐다? 기회를 주는 구간이에요. 잡으면 돼. 기회를 주는 구간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돼요. 시젠하고 대원제고 이걸 그대로 응용해 보면
아, 우리가 일봉을 보고 잡았고 이건 뭐의 개념이다? 스윙의 개념이다. 스윙 개념이니까 7에서 10일 사이인데 시세 분출을 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요걸 이제 잡아가면 되는데 일주일 동안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방송인데 이번 주 오늘까지 보니까 오늘 조금 올라요. 그죠? 오늘 조금 찌글찌글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스윙 개념이니까 모아가면 된다. 단기지만 스윙 개념을 봤을 때 모아가는 약간은 긴 개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자연적인 수급이 입혀질 수 있느냐? 결국은 감기 환자가 늘어나면 이쪽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즉 자연적인 수급이잖아요. 그 다음 이제 추세를 타면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면 돼요. 그러다가 연속성이 쫙 붙어갖고 연속성이 안 나오기 시작하면 차익을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손절을 하든 익절을 하든 냉정한 익절, 냉정한 손절, 이게 필요하다. 이제 이해가 좀 됩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투자연은 단기적인 매매, 추세 추종의 원칙이 우선이고, 자, 거기서 일봉을 보느냐 분봉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스캘퍼의 개념이냐 스윙의 개념이냐를 분리시켜 놓으면 되고, 그죠? 나는 한 7에서 10일 정도 들고 가는 스윙의 개념이냐, 나는 오늘 오버나이트를 하잔다, 오늘 산 건 오늘 판다라는 스캘퍼의 개념이냐는 분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서 투자연의 법칙, 즉, 자, 추세를 타기 시작하면 자연적인 수급이냐 인위적인 수급이냐, 그죠? 자연적인 수급이냐 인위적인 수급이냐, 그 다음에 연속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연속성이 안 나타나고 자연적인 수급이 아니라고 보여지면 냉정하게 손절을 하든 냉정하게 익절을 하든 이렇게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이제 이해가 쏙 되세요? 자, 우리 앵커님 괴롭혀야지. 그러니까 지금 들은 얘기가 이해는 되세요? 네, 이해가 됐어요. 예. 본인은 어느 성향인 것 같아요? 본인은 나는 중장기 매매의 성향인 것 같아, 나는 단기 매매의 성향인 것 같아. 어느 성향인 것 저는 같아요? 단기 쪽이에요. 성격이 급한 것도 있지만 네. 제가 장기로 했을 때 수익률이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본인의 직업상 네. 단기를 하더라도 약간 이쪽 개념이잖아. 스윙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본인의 직업상 스캘퍼의 개념은 될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낮에 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직업도 고려를 해야 돼요, 본인은. 사실은 이 많은 것 중에 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도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내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을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앵커님조차도 주식을 들여다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 개념이면 자기의 어떤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나는 스캘퍼는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져, 즉 위치에 놓여져 있어. 이러면 적어도 난 단기 성향이라고 파악이 된다면 일봉 쪽으로 가야 돼요. 스윙의 개념.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본인에 맞게끔 하나하나 코딩 프로그램을 짠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나가면 돼요. 코딩이란 게 별거 없어요. 내 생활 루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기재해서 거기에 맞게끔 입력값을 줘서 거기에 딱 맞춰서 생활하는 겁니다. 로봇에게 코딩 값을 입력해 보세요. 몇 걸음 갔을 때 몇 번 테이블이 있고 몇 걸음 몇 바퀴 돌았을, 바퀴가 몇 바퀴 돌았을 때 몇 번 테이블이 있고, 이 입력값이 되면서, 자, 입력값이 돼서 몇 번 테이블 옆에서 음식을 나눠줘야 된다 싶으면 왼쪽으로 턴, 오른쪽으로 턴, 이 부분을 이제 입력해 놓는 것 뿐이에요. 일상의 루틴들을. 이것도 똑같이 하나하나 내 성향에 맞게끔 이렇게 입맛대로 반찬을 싹 골라놓듯이 골라놔서 거기에 맞게끔 딱 공부를 하면 된다니까. 자금도 거기에 맞게끔 딱 준비를 하고 세팅을 하면 된다. 맞잖아요. 왜 어떻게 보면 이 말로 하면 되게 쉬운 영역이 왜 어려워지느냐? 그거는
심리 문제예요. 이 심리가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기의 추자연도 소용이 없어. 내 심리가 불안 심리. 나는 내가 주식하면서 5% 이상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 나는 항상 수익은 2, 3%, 3%, 4% 안에서 끊어내는 사람이야. 그 심리가 작용을 하면 항상 수익은 거기서 끊는 버릇이 계속 생깁니다. 왜? 그 이상 올라가는 경험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럼 저는 어쩌다가 장기 성향이, 뭐 장기에 대한 매매법도 확실하고 한데 왜 장기 성향을? 장기로 제일 크게 뭐 수익을 봤으니까. 실제적으로 뭐 몇십억을 번 것들은 다 장기예요. 다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심리상 뭐 이게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또 심리상 견디는 버릇이 생겨. 계속 개기는 버릇이 생기는 거지. 왜? 나는 그렇게 수익을 거두어 본 뭐가 있어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주식은 결국은 경험에 기초한 학문이에요. 자기의 경험에 기초한 학문이야. 그러니까 그 자기의 경험이니까 주관적인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잘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에 맞는 매매 전략을 세우려면 결국은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화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계속 숙제예요. 여러분들이 뭐 자율적으로 하는 숙제입니다. 추자연 종목. 지금의 추자연 종목을 계속 찾아보세요. 이게 연습이야. 추세를 탔느냐, 자연적인 수급이냐, 연속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계속 찾아봐야 돼요. 이게 연습이에요. 프랙티스. 연습이라니까. 이 연습을 계속해야 뭐가? 경험이라는 게 생기고, 경험이라는 게 생겨야 습관처럼 성공의 습관이 생기는 겁니다. 연습을 해야 경험이 생기고, 경험을 해야 성공의 습관이 생깁니다. 자꾸 실패의 습관에 길들여지지 마세요. 자꾸 실패하다 보면 그 실패의 습관이 나는 안 돼. 내가 뭘 한다고라는 자괴감과 극도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 떨어진다. 극도에 떨어진 자존감에서 괴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자신감이에요. 심리가 우선이라 했잖아. 그러면 그 심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뭐가 생겨야 돼? 성공의 습관이 생겨야 되고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 자신감 뿜뿜. 이게 생겨야 돼. 뿜뿜해야지. 자신감이 뿜뿜해야지. 뭐 계속 성공의 습관이 생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연습해 보라고. 주제예요. 아시겠죠? 이걸 계속 연습하다 보면 경험치가 쌓입니다. 경험치가 쌓이면 뭐가 생긴다고? 성공의 습관이 생긴다. 그래야 자존감이 뿜뿜 올라간다. 심리적으로 자존감이 올라가는데 그 자존감이 뿜뿜 올라가야 계속 성공의 습관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야, 역시 나야. 이게 돼야 돼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금 두 번째 숙제. 항상 사회적 현상. 지금의 사회적 현상을 인문학적으로 이해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회적 현상을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뉴스나 신문, 광고로 보면 됩니다. 사회적 현상. 여러분 요새 광고 한번 봐보세요. TV 광고도 한번 봐보세요. 주 대세를 이루는 게 뭐예요? 와, 정말 TV 광고에서 와 계속 얘기 나온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딱 내가 이 얘기하면 아하 이렇게 할 걸, 아하 이렇게 얘기할 걸. AI, 그죠?
고양이 한 마리가 그 침대 위로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고양이 막 올라오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누워서 책 보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겼다가 하니까 뭐가 즉 스마트 AI 그 독서 등 그게 따라다니잖아. 그러다 고양이 올라오니까 레이저 막 쏴갖고 고양이 놀이를 해줘요. 그 고양이를 보내놓고 등을 딱 꺼버립니다. 왜? 이게 AI니까. 잠자는 사람의 최적의 환경, 그 독서하다 잠든 사람의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야. 애가 미끄럼틀 타고 내려요. 거꾸로 막 내려오니까 위험해 보여. 그러니까 미끄럼틀이 좁아지잖아요. AI잖아. 그 광고 보셨잖아요. 그죠? 요새 대다수의 광고가 주 화두는 뭐야? AI야. 이게 사회적 현상이에요. 이게 사회적 현상이야. 그 다음에 이제 뭐 곰이 나타나는데 갑자기 뭐 캠핑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합니다. 그죠? 그 AI야. 광고 지금 계속 나오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 AI가 이제 어느 분야에 그럼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가를 막 신문을 또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의료용 AI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왜? 왜 의료용 AI? 왜겠어요? 여기가 돈이 제일 많거든.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의대 정원 왜 늘리려고 했어요? 물론 의사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 돈이 많은 집단의 힘을 빼려고 하는 거잖아. 얘들한테 왜 AI가 적용해 줄까? 얘들이 AI가 비싸든 말든 돈이 많으니까 자기한테 편리하고 자기의 어떤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이걸 구입한다니까. 실제로 일반 사무직들이 AI를 막 활용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 크게 많이는 없어요. 그죠? 비용도 비싸고. 비용 비싸다고 광고도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AI가 화두긴 한데 신문을 보다 보니까 전부 의료용 AI 얘기가 많이 나와. 그러면 이게 하나의 사회적 현상을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여긴 인문학이 벌써 들어가 있잖아. 왜 의료용 AI일까? 얘들이 돈이 많네. 왜 얘들은 돈이 많으니까 비용이 비싼 곳이잖아요. 얘들은 자꾸 뭔가를 이제 선진화된 로봇 수술도 지금 로봇 수술 제일 먼저 활용된 게 로봇 수술 쪽이에요. 물론 공장에서도 로봇 팔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지금 빨리 도입해 들어간 것이 의료 쪽이야. 왜? 돈이 많으니까. 이걸 인문학적으로 이해해 보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 항상 그래서 이렇구나. 항상 이래서 이렇구나는 사회적 그 현상을 뭘로 이해하면 돼? 인문학적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럼 자, 다음 기사를 봅시다. 자, 이제 다 숙제에 대해서 자꾸 연습해야 되는 버릇이 생겨야만, 자, 숙제에 대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하면 뭐가 생긴다고? 경험치가 생긴다고. 경험치가 쌓이면 뭐가 된다고? 성공의 습관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존감이 올라가죠? 자존감 뿜뿜, 그죠? 뿜뿜 할 때 성공의 습관은 이어서 가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를 보면 어떻게 저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저런 괴짜가 어떻게 참 희대의 드문 괴짜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그의 삶을 잘 한번 되짚어 보면 저 사람에게는 성공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페이팔이라는 회사, 즉 우리가 전자결제 시스템이라는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성공을 했어요, 이미. 그리고 이혼을 하고 실패의 경험을 쌓습니다. 실패를 막 하죠. 그렇지만 절대 굴하지 않아요. 뭐? 성공을 이미 한번 해봤으니까. 뭘로? 페이팔로. 그죠? 페이팔로 해봤으니까. 해봤으니까 얘는 어떻게 한다?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테슬라 차, 여러분, 저 테슬라 차를 하나 갖고 있어요. 전기차. 정말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차 안 맞아요. 막 끽끽대고 막 단차 안 맞고 그 비싼 차가 거의 신차 가격이 1억 7천이죠. 이 문이 이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버터플라이 방식으로 이렇게 열리는 모델 X인데 그 1억 한 7천 가까이 돼요, 신차가가. 근데 뭐 단차 맞는 거 없고 가죽 시트 아니고 레자 시트고 막 신경질 막 올라와요. 그런데 그 모든 신경질을 감수하고 테슬라를 왜 사지라고 딱 했는데 타보니까 테슬라를 왜 사지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일단 디스플레이에서 디스플레이 시원합니다. 이만해요, 화면이. 그저 옆에 있는데 이만해요. 자, 내비게이션 찍어요. 그리고 오토파일럿 기능, 즉 우리가 말하는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켭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까지 인터체인지에서 인터체인지까지 갈 때는 차선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깜빡이도 지각해갖고 들어가고 자율주행이 거의 가능해요. 신기하죠? 우리나라 맵을 그렇게 잘 읽을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얘는 성공의 습관이 있구나. 그 테슬라가 굉장히 어려워질 때쯤 또 뭐가 성공을 합니까? 스페이스X가 성공을 하잖아. 얘한테는 뭐가 있어요? 성공의 습관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얘가 약간 옆으로 새는데 이 성공의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 앨런 머스크 반이라도 따라갈 거 아니냐는 얘기지. 그걸 참고해 보시라는 그 얘기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그래서 오늘 실전 강의 시간에 잡아온 것은 의료용 AI입니다. AI 의료혁명 현실로 엔비디아 신약 단백질을 설계한다. 벌써 얘들은 신약 단백질의 개념까지 갔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단백질 독성 물질 때문에 암이 생기고 치매가 생기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생깁니다. 그 단백질의 조합이 이제 어떤 문제지. 근데 그 단백질을 설계하는, 즉 단백질을 다시 재설계해서 이거를 악성이 아닌 순한 단백질로 만들어가는 그 설계까지 플랫폼을 가동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본격적인 의료용 플랫폼 시장이야. 근데 그게 뭐하고 결부됐어? AI하고 결부됐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많이 나오는 게 AI인데, 그래서 이번에 보면 우리 그 앵커님도 얘기했었는데 JP 모건 컨퍼런스, 그죠? 바이오 헬스케어 컨퍼런스입니다. 거기서 벌써 이미 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나? 하여튼 샌프란시스코 맞네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는데 If you going to 샌프란시스코,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때 지금 이 AI하고 결합된, 여기 밑에도 봐보세요. 댐퍼스 항암제 효과 맞기 전에 알 수 있다. 이 항암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맞기 전부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준다는 얘기예요? 임상에 대한 개념이 준다는 얘기야. 뭘로? AI로. AI가 이미 판독을 다 해주기 때문에 임상의 개념이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의사들은 이걸 아마 적극적으로 도입할 거예요. 왜 도입하냐고. 자기들 면피하니까, 자기들 책임에서 멀어지니까. 의사들 책임지는 거 정말 싫어해요. 의사들 법원에 불려내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근데
AI가 이렇게 했어요. AI가 이렇게 판독했어요. AI가 항암제 맞기 전에 효과가 있다 없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나는 책임 없어요. AI가 다 얘기한 거예요. 면피의 요건이 되잖아. 여기 봐봐. AI로 레고 조립하듯 세상에 없던 단백질을 만들 것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뭐냐? 이게 AI가 성공하려면 뭐라? 정말 많은 적층 구조의 HBM이 필요하다. 어떻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자꾸 죽는다고 얘기를 해. 말이 안 맞는다니까. 우리가 K반도체요. 무시하지 마세요. K반도체는 지금 따라올 데가 없어. 특히 메모리 쪽은 따라올 자가 없어. 엔비디아가 그냥 굴기하는 거야. 그냥 젠슨 황이 삼성전자하고 SK하고 자꾸 경쟁시켜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할 뿐이지 얘들이 매달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삼성전자 제발 좀 만들어줘. 왜? 이 AI로 지금 의료혁명을 하든 뭘 하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이 꼭 필요해. 근데 어떻게 K 반도체가 죽냐고. 언라이블한데. 경쟁 상대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에 또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면 자, 뷰옥스 차트 잠깐 볼게요. 뷰옥스가 2010년도 초반이었어요. 6년 만에 이만큼 올랐어. 그때 뭘로 올랐어요? 우리가 흔히 엑스레이나 MRI 같은 거 화이트보드판에 팍 꼽아서 봤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거기 엑스레이실에서 이제 차트가 올라온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영상 전송 장치로 바로 그 의사의 컴퓨터에 바로 딱 떠요. 그러니까 뭐냐? 그때 이만큼의 상승폭이 있었다니까. 뷰옥스는 했어요. 자, 그 다음 볼게요. 루닛이야. 루닛. 자, AI로 영상 판독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뷰노입니다. 또 거의 비슷하죠, 차트는. 영상 판독 장치. 이거에 대한 AI가 판독을 하는 거예요. 뭐가? AI가 판독을 하니까 의사들이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면피니까. 그러니까 이 점 꼭 좀 참고해 보신다면 앞으로의 펼쳐지는 세상, 이걸 인문학적으로 이해만 하면 성공의 습관은 여러분들 저절로 찾아옵니다. 화이팅!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